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가올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지혜의 약국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고민을 합니다. 특히 말하는 방식이 문제로 지적될 때가 있죠. 그런 지적을 받으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는 생각에 빠지기도 하고 점점 더 말하는 것이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겪는 분들께 오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른 지혜와 조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가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말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당신과의 대화에서 어떤 기분이었는지는 항상 기억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대화의 핵심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감정적 연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좋은 감정을 남기면 자연스럽게 소통 문제는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좋은 감정을 남기기 위해 우리는 어떤 방법을 택할 수 있을까요?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문제의 원인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할 것은 나의 말하는 방식 돌아보기입니다. 왜 말하는 방식이 문제로 느껴질까요? 여기서 몇 가지 가능성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말투가 직설적이다. 진심에서 나온 말이라도 지나치게 직설적이면 상대방에게 상처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끊는다. 대화를 지배하려는 듯 보일 수 있어요. 공감을 표현하지 않는다. 아, 그렇군요. 같은 간단한 공감 표현이 없으면 상대는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누적되면 사람들은 이 사람과의 대화는 불편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나의 말하는 방식, 즉 소통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하기 전에 공감부터 하기. 상대방이 말한 내용 중에서 긍정적인 점이나 중요한 부분을 먼저 짚어주세요. 예를 들어, 그런 일이 있었군요. 힘드셨겠어요. 정말 흥미로운 생각이네요. 이런 말은 상대방에게 내가 듣고 있다 는 신호를 줍니다. 상대방은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죠. 예를 들어, 상대방이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그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힘들었겠네요. 라는 공감은 대화의 온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직설적인 표현 대신 완곡한 표현 사용. 직설적인 표현과 완곡한 표현의 차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직설적 표현, 당신이 틀렸습니다. 완곡한 표현, 다른 방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완곡한 표현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지켜주면서도 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아이디어에 동의하지 않을 때, 그 접근도 흥미로운데, 이 방향으로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상대방은 비판으로 느끼지 않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관심을 보이기. 질문은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강력한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왜 그렇게 느끼셨나요?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웠나요? 이런 질문은 상대방의 감정을 끌어내고 대화의 질을 높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질문 뒤에 귀 기울여 듣는 태도입니다. 질문 후 상대방의 답변을 잘 들어주고 이를 기반으로 다시 공감하거나 이야기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네 번째, 실시간 피드백 받기.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내가 말하는 방식이 어때? 어떻게 들렸어? 라고 물어보며 솔직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화 중에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습관적인 말투나 제스처를 점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 관계의 개선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 하나는 나 자신이 지쳤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스스로를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갑작스러운 변화를 느꼈다면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휴식하기. 충분히 쉬어야 타인과의 대화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옵니다.
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말투에 짜증이 섞이기 쉽습니다. 자기 수용. 내 말투를 비판하기 전에 나는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 는 것을 인정하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자기 대화 연습. 거울 앞에서 내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말해보고 이를 개선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나를 모르면 남에게도 내 진심을 전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내가 많이 지쳤구나.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내 말하는 방법이 바뀌어야 했구나. 이제 여러분께 3가지 실천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시도해 보세요. 1. 모든 대화에서 공감 표현 한마디 하기를 목표로 삼으세요. 2. 누군가에게 직설적으로 말하고 싶은 순간이 생긴다면 3초만 멈추고 다시 완곡하게 표현해 보세요. 3. 대화가 끝난 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상대방이 내 말에 어떤 기분을 느꼈을까?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화 중에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신뢰가 크게 형성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유명 대기업의 스티브 잡스는 매일 회의의 팀원들과의 소통에서 공감을 표현하며 특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끌어낼 때 내가 이 아이디어를 생각한 계기는 무엇이니? 라는 질문으로 상대방의 열정을 자극한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은 상대방이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하고 더 나은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러니 매일 저녁 하루 중 가장 성공적이었던 대화를 떠올리며 왜 그 대화가 잘 풀렸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하루 10분 연습이 쌓여 여러분께 더 나은 내일을 선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는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가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방법들은 리 각자가 더 나은 대화를 통해 관계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돕는 도구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대화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들과 진심으로 연결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대화는 자연스럽게 더 나아집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소통이 더 따뜻하고 더 깊어지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